목걸이, 시계 뭐 이런 것들, 명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들도 오늘 조간신문에는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오정희 특검보 브리핑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습 먼저 차례대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자, 김건희 여사 구속 결정이 난 이후에 여러 조간신문에서도 명품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일보에서는 목걸이 진품과 서희건설의 실토, 이게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그리고 실제 진품의 목걸이 현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제공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시면 바세론, 반클리프, 까르띠에 명품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고 이 명품들이 김건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의 또 의혹의 당사자, 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이었다. 2010년도에 홍콩에서 구매했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모조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자수서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선물했던 그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게 되고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더 깊어졌다. 결국에는 그 명품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이끌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준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간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네. 현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직접 그 시계를 전달했다고 하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씨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재판정 내에서도 아마 판사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피의자가 앞으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할 수도 있겠다. 혹은 주변 인물들을 회유해서 상당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다라는 의심을 줬을 것이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거는 바로 모조품을 그것도 심지어 다른 장소에 일부러 뒀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조품이 발견이 되면은 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상당히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모조품이 거짓이고 이 회장의 자수서가 진실이라면 매우 괘씸죄에 해당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결코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목걸이 받았습니까? 였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당선 축하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실제 반클리프 목걸이 전달했던 것도 특검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환도 했다고 하는데 그 반환된 걸 보관하고 있었고 그 보관했던 목걸이를 특검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 자수서랑 그런 것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적시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네.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 목걸이가 뭐 뇌물의 성격을 띠느냐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네. 지금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자리였는데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내가 지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서 구속 상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해당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었고 본인이 2010년도에 구매했다라는 것이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사실상 신빙성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물증, 자수서와 덧붙여서 해당 목걸이 실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목걸이 자체의 유무죄, 받은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다투자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그런 정황 증거로서 이 해당 목걸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걸이의 자수서와 현물이 법정에 공개가 됐을 때 김건희 측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방어도 안 되고 난리 났다. 라는 반응들이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변호사도 서희건설에서 준 진품 목걸이의 존재를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변호사 저도 뭐 선임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럼요. 진실을 얘기해 줘야. 그래야지 변호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안 했구나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들을 많이 중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 나가서는 방어하는 거죠. 왜 술에 이제 그 수임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용한 거.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는데 이 우리 김건희 여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했으면 어제 같은 경우 좀 방어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또 변호사들도 당황하고 또 이런 바람에 앞으로 김 여사의 어떤 그 진술이나 혹은 발언들이 조금 여러 가지 신뢰성을 잃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냐 안 했냐. 이게 죄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거를 숨겼고 그리고 모조품을 친오빠의 장모의 집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발견된 그 모조품. 이건 아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된 증거인멸 정황이다라고 법원도 영장실질심사 판사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 목걸이를 구매하는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롯데백화점의 상품권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고 그걸 한번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걸 바꿔치기 한 걸 이제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진 않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의 또 모친을 통해서 이 목걸이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강선희 부대변인님. 근데 그 서울에 네. 이 반클리프 매장이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나름대로는 또 조심을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조심을 하면 뭐 합니까? 이 받은 사람이 이것을 다
범죄 혐의로 다 걸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용호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람이 이래서 겸손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수사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위기도 나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변호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아니, 본인이 목걸이를 받았다가 이걸 서희건설에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그 진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들이 안 했겠습니까?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분인데 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진술과 해명이 곧바로 막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것도 그럴듯한 변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도 저는 법원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걸이를 받고 그게 이제 당선된 거의 직후 인수위 시절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환했다고 하잖아요. 윤주진 위원님, 예. 반환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계엄 직전이라고 지금 그 보도에- 작년이었겠네요. 예, 근데 뭐 그 시점도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정말 나토 순방 당시에 그런 목걸이가 외교적으로 필요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네. 그래서 잠시 쓰고 만약에 곧바로 돌려줬다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문제가 안 됐지만 사실 몇 년이 지나서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탄핵이 임박했다. 특히 이제 당시 계엄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두고 의견이 양분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특검을 예상해서 이거를 그냥 지금이라도 반환하자 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곧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도의 앞으로 특검에 대비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행위로도 네.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희건설이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아마 김건희 여사는 서희건설에서 이 현물을 제출하고 자수서를 쓸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모조품과 같은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했겠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건설사라고 하는 것은 네.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기업 중에 하나죠. 아마 저는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자수서를 통해서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방향으로 저는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봐요. 서희건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 실토를 하고 네. 이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